겨울 배추의 진가를 만끽할 시간이 돌아왔다. 사기 전에는 만날 수 있지만 추운 날씨를 이겨낸 겨울 배추는 당도가 월등히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며 배추 조직이 치밀해 신선한 맛을 오래 즐길 수 있다. 또한 배추는 겉장부터 속살까지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공급원이 돼주고 감기 예방에도 그만인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겨울 채소의 왕 배추와 함께한다. 배추는 한의학에서 백채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풀자면 휜 채소라는 의미입니다. 배추는 위장관 개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꽉 막혀 있는 것을 뚫고 소통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변비에도 좋고요. 몸에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배추를 고를 때는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좋으며 겉잎은 짙은 녹색을, 속잎은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 배추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잘게 썬 배추에 새우젓을 넣어 부쳐낸 고소함의 끝판왕 배추전. 이어서 마파두부를 변형한 일품 요리로 두부 대신 배추와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만든 색다른 레시피 마파배추도 만들어보자. 김치로 김치전을 잘 해 드시는데요. 보통 생배추로는 배추전을 잘 안 해 드시잖아요. 오늘 배추를 이용하여 맛있는 배추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소금에 절이거나 익혀도 잘 파괴되지 않으며 배추에는 식이섬유 또한 많이 들어있어 소화흡수를 높고 장의 운동을 촉진한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배추전. 먼저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떼어주는데 전으로 부칠 때는 노란 잎을 활용해야 달큰하면서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떼어낸 배춧잎은 통으로 부쳐도 되지만 채를 썰어주면 부치기도 쉽고 먹기도 편하다. 오늘 배추전에 들어가는 배추는 초록색 질긴 부분보다요. 아삭한 속이 좋은데요. 알배추를 쓰셔도 좋습니다. 살짝 매콤한 맛도 낼 수 있고 색감도 살릴 수 있는 홍고추는 잘게 다진다. 그리고 배추전에 감칠맛을 더해줄 스페셜 게스트. 새우젓의 새우를 건져내 잘게 다져 준비한다. 커다란 볼에 달걀을 깨트리고 부침가루와 물, 새우젓을 넣고 반죽을 만든다. 여기에 채 썬 배추와 다진 홍고추를 넣은 후 골고루 섞어주는데 배추의 반죽이 살짝 묻을 정도로 묽게 해야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오늘 배추전에 감칠맛을 올리기 위해서 새우젓을 넣습니다. 하지만 새우젓을 통으로 넣으실 때는 짠맛이 한 군데로 몰리거든요. 다져서 넣으시면 맛있는 배추전이 됩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한 수저씩 떠서 부쳐준다. 이때 불은 중간 불로 해놓고 뒤집개로 꾹꾹 눌러줘야 배추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고 반죽과 잘 붙을 수 있다. 배추가 타지 않게 주의하면서 노릇하게 익으면 그릇에 덜어놓는다. 배추전을 부치실 때는요. 크게 부쳐서 썰어서 드셔도 되고요. 오늘처럼 한 숟가락씩 얌전하게 부쳐도 됩니다. 배추전을 구우실 때는 너무 노랗게 굽지 말고요. 배추가 잘 보일 정도로 구우시면 더 맛있게 보입니다. 매콤한 김치전과 달리 담백함으로 승부하는 색다른 별미 배추전.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고 한 김 식힌 후에 먹어도 바삭함이 살아있다. 김치나 겉절이 혹은 쌈으로 익숙했던 배추. 이렇게 전으로 지져내면 고소한 맛에 배추 본연의 맛이 더해져 중독성 짙은 반전 매력을 선물한다. 한겨울에 미네랄이 풍부한 배추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요. 보통 배추하면 배추국을 많이 끓여 드시는데요. 오늘 이 좋은 배추를 이용하여 마파 배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배추는 채소 중에서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에 칼슘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K도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데치거나 볶아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배추. 오늘의 두 번째 요리 마파 배추로 만나보자. 먼저 배춧잎을 한 장씩 떼어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채를 듬성듬성 썰어주는데 마파 배추에서도 초록잎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있는 노란 잎을 활용하자. 배추를 고르는 요령은요. 들어보셔서 무거워야 됩니다.
무거워야지 속이 꽉 찬 배추고요. 또 겉잎도 싱싱해야 되겠죠. 보통 초록색 잎을 많이 버리시는데요. 초록색 잎을 한번 말리셨다가 살짝 데쳐두시면 겨우내 맛있는 시래기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마파배추에 매콤한 향기를 더해줄 청고추와 홍고추도 준비해 굵게 다지고 쪽파도 잘게 다져 넣는다. 이어서 다진 돼지고기에 소금과 후추, 약간의 청주를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놓자. 마파 소스도 만든다. 녹말과 물, 설탕, 두반장, 굴소스를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오늘 마파 배추에는 마파 소스를 응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마파 소스에는 굴 소스와 두반장 소스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혹시 두반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고추장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썰어놓은 파와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고 볶다가 밑간에 놓은 돼지고기도 함께 넣고 볶아준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배추를 넣자. 그리고 뜨거운 치킨 육수와 마파 소스를 함께 넣은 후 골고루 저어가며 볶아준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다진 고추를 넣어준다. 치킨 육수를 부으실 때는요, 끓는 물을 부어서 뜨거운 걸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추가 아삭하게 살아있고요. 찬물을 부으시면 배추가 물러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널따란 접시 한가운데 갓 지은 밥을 올리고 밥 위에 마파배추를 덜어내면 아삭하면서 매콤한 맛이 환상적인 마파배추 덮밥 완성! 제철배추와 육즙 가득한 돼지고기의 특별한 만남 마파배추! 밥 한 그릇 순식간에 지을 수 있는 든든한 일품 요리가 완성됐다. 배추와 잘 맞는 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는 한의학에서 소갈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당뇨는 잘못된 식생활이나 여러 원인으로 과한 열이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추는 이런 열을 식혀주면서 소화를 돕는 데다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매일매일 밥상에 김치로 올라와 우려 아주 친숙한 배추. 하지만 김치의 재료뿐만 아니라 무침이나 찜, 볶음, 찌개 등 어떤 요리와도 조화를 이루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식재료가 바로 배추다. 특히 겨울 배추는 섬유질이 연하고 잎부분에 당분이 많아 겨울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려주는 데도 제격인데 추운 날씨 겨울 배추를 색다르게 활용해 밥상 위에 올려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드시는 과일, 바로 감귤이죠. 감귤 안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지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 바로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중 하나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외국산 오렌지의 15배에 달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뼈 건강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감귤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다. 몸에서 배출하는 소변도 그중 하나다.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류나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단백뇨 등을 소변 이상이라고 하는데 소변에 이상이 생기면 신장 질환을 비롯해 전신에 걸쳐 다양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소변 이상은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소변 검사를 거의 다 누구나 할 텐데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으로서 혈류나 단백뇨, 그다음에 녹뇨, 세균뇨 등을 체크를 해서 그게 나왔을 경우에는 신장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검사 단계이고 검사 이상입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요관을 거쳐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 외부로 나오게 된다. 몸 안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분과 노폐물이 소변의 주 성분인데 소변이 이상하다는 것은 이런 과정 어디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내 몸이 보내는 적신호, 소변 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됩니다. 소변에 이상이 보인다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줘야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소변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살펴볼 주제가 소변 이상인데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소변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많은 질환을 예방하고 또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변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소변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매일 보고 있고 하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어 보여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소변 이상이라고 하면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혈뇨, 두 번째는 단백뇨, 세 번째는 당이 빠져나오는 당뇨, 네 번째는 이제 세균이 빠져나오는 세균뇨, 녹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건강 검진을 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소변 검사잖아요. 그런데 이 소변의 검사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변 검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소변을 어떻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강제로 보면 안 된다. 소변을 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보게 되면 방광에서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방광 안에 있는 실핏줄이 나오면서 혈뇨가 없는데 혈뇨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단백뇨가 보일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소변 보는 거와 비슷하게 화장실 가서 보는 것처럼 하는 그렇게 방광을 가득 채워서 볼 때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소변은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도에 묻어 있는 그런 균이나 단백질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나오는 소변은 버리고 그 중간 소변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게 돼 있습니다. 또 간단한 소변 검사로 시험지봉 검사라고 있다고요? 네, 우리 뭐 스틱 검사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색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 변화된 색을 따라서 얼마나 심한지 안 심한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반정량 검사라고 그래서 색이 진하면은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색이 좀 덜 진하면 적게 나온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지봉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게 되면 네. 과연 그것들이 정말 얼마나 이상이 나오는지를 정량적으로 숫자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 세포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직접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학현미경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적혈구를 또 찾아내게 되고 그다음에 백혈구가 모여 있고 세균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요산이라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요산이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풍에 의한 요산 결정이 보일 수 있게 되고 또 방광암이나 신장암일 경우에 암세포도 소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오면은 이 간단하게 시험지봉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미경 검사까지 동원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변에서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바로 혈뇨가 나올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변이 좀 붉게 느껴진다면 모두 다 혈뇨인가요? 혈뇨라 그러면 말이 좀 무섭죠. 피가 네. 섞여 나온다기 때문에 뭔가 큰 이상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소변을 3번 받았을 때 2번 정도 현미경을 봤을 때 적혈구가 3개 이상 나오는 경우 또 하나는 적혈구가 많이 100개 이상 이렇게 한 번에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 혈뇨라고 정의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육안적으로 뻘겋게 소변이 나오거나 아니면 색깔이 간장 색깔로 까맣게 나오는 경우를 혈뇨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한 10에서 30%까지도 발견되는 흔한 이상이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혈뇨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한 5% 이상에서 생길 수가 있다. 결국 이런 혈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장병의 아주 초기 단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신점이나 방광암의 초기에는 무증상의 혈뇨가 나오기 때문에 혈뇨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혈뇨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추가 검사를 통해서 확실한 원인을 아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 방광암이나 아니면은 뭐 신장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흔한 거는 요로 감염 같은 게 때문에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요로 결석, 신장이나 아니면 요관에 돌이 생겨서 이 상피 세포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 비뇨기학회에서 발췌한 걸 보게 되면 실제로 혈뇨를 봤을 때 원인을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좀 모호한 경우에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혈뇨를 원인을 한 번 나왔다 그래서 원인을 못 찾는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을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3개월 내지 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계속 나오는지 또 이게 변하는지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로 감염부터 암까지 굉장히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는 혈뇨. 자, 그렇다면 혈뇨가 이 소변의 또 색상에 따라서 그리고 생성 위치에 따라서도 좀 분류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분류가 맞습니다. 될까요? 우리가 이제 혈뇨로 오신 분들한테 처음 하는 질문이 실제로 이렇게 소변이 빨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빨갛게 피처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신장 안에서 만든 게 아니고 결국 소변이 잘 만들어져서 쭉 내려오다가 방광이라든지 요도라든지에 묻어서 나오는 정말로 피가 섞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색깔이 피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갛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비사고체 질환의 혈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사고체 질환일 경우에는 콩팥 자체에서 만들 때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피가 섞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만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좀 간장색 또는 콜라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생성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체 혈뇨를 말할 때는 사고체 신염 같은 즉 우리 신장의 원인이 되는 문제 때문에 나오는 혈뇨일 경우에 색깔이 그렇게 까맣게 나오고 또 반대로 감염이나 결석이나 종양 같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쪽에서 피가 발생해서 그 피가 섞여 나올 경우에는 좀 빨갛게 나오는 비사고체성 혈뇨를 의심할 수 있어서 색깔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체 질환 그리고 비사고체 질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고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말이 좀 한자어라서 좀 어려운데요. 네. 한글로는 토리 질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실뭉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실이 아니고 이제 핏줄 우리 몸에 가장 가는 모세혈관을 이렇게 실 모양의 공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구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체는 뭐 처음 소변을 만드는 신장의 가장 그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0.1에서 0.2mm 정도 되는 이런 혈관으로 뭉쳐진 이 곳에서 결국은 소변이 만들어지는데 한쪽 신장에 약 100만 개 정도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서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서 이 시누라고 그러는 이 소요로라고 하는 곳으로서 소변을 배출하는 그 장소로 소변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고체가 되게 되면 여기 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하얀 공간이 여기 공간이 소변이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피는 요 가운데 있는 작은 공간으로 피가 통하면서 여기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소변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즉 노폐물이 밖에 나오게 되고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정화 같은 그런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장이죠. 근데 경화된 사고체라는 거는 결국 딱딱해지고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가운데 피가 통하는 공간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서 피가 더 이상 통할 수가 없게 되고 필터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있는 이쪽도 부분 한 반 정도 부분만 필터를 하고 나머지 반 부분은 필터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반밖에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더러운 피가 섞이는 채로 돌기 때문에 신장병 질환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혈뇨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사구체성 혹은 비사구체성을 알아볼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색깔 처음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색깔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되는데 소변에 이런 덩어리가 좀 섞여 나오느냐, 빨간 덩어리가 섞여 나오느냐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비사고체성 혈뇨, 즉 방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피 자체가 굳어버리는 경우는 우리 몸의 신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굳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장에서 만약에 피가 나온다. 신장 안에는 피가 나오게 되면 그게 굳어버리면 신장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자체에서는 피가 나와도 이게 굳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나와도 그냥 잘 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가 안 생기고 사고체성일 경우에는 그래서 덩어리가 없고 비사고체성인 덩어리가 있는 그런 경우가 돼 있고 적혈구 모양 자체도 오랫동안 사고체성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혈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형상이 됩니다. 적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처럼 생겼죠. 근데 비사고체성은 바로
이 소변에 섞여 있는 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적혈구 모양이 나와서 현미경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모양을 보는 경우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단백뇨가 많이 섞여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비사구체성보다는 사구체성 혈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적혈구 원주라는 건 결국 적혈구 자체가 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모아가지고 기둥 모양으로 됐다 적혈구 원주라고 돼서 이런 경우에는 혈뇨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사구체 질환의 경우에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적혈구인데 찌그러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사구체성 질환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적혈구의 원래 모양이 유지가 된 채로 보이기 때문에 현미경적 검사를 꼭 해야지만 혈뇨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단순히 시험지본 검사만 해서 혈뇨가 있다고 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현미경 검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구체성 혈뇨, 비사구체성 혈뇨 이 두 가지의 원인 질환들도 따로 있는데요. 자, 먼저 비사구체성 원인 질환부터 짚어주시죠. 네, 비사구체성 혈뇨는 이제 신장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에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은 결석입니다. 결석. 네. 그래서 결석은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결석이 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석은 말 그대로 돌이기 때문에 이 돌 자체가 신장을 빠져나오면서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혈뇨가 나와서 비사구체성 혈뇨가 나오게 되고 또는 이제 신장암 또는 전립선암, 방광암처럼 여러 가지 암종들이 소변에 피를 섞이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서 그 안에 암세포가 있나 없나를 볼 수도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지만 거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 암일 경우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신장이나 방광이나 전립선은 결국 모양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여기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알 수 있게 되고 또 CT에 이런 결석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나오는 비사구체성 혈뇨를 진단할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 단층 촬영, CT를 이용해서 찍으면 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변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변은 신장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걸러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소변의 색깔, 빈도, 양, 성분 등을 통해 건강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고 소변 횟수가 잦다면 당뇨병에 의한 신장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며 콜라처럼 검은 소변은 사구체 신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병원에 오셨죠? 얼마 전에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혈류가 나와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나요, 혹시? 작년에 검진을 받았을 때 미세혈류가 나왔었는데 네. 따로 아픈 곳이나 증상이 없어서 진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소변이 실제로 볼 때 빨갛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콜라색처럼 이렇게 검게 나온 적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벽골이 통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 춥고 떨리거나 아니면 발열이 있거나 이런 적 혹시 있었나요?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네. 혈류는 유관적인 혈류부터 현미경 검사상의 혈류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혈류를 동반하는 원인 질환 중 하나로 사구체 신염을 들 수 있는데 콩팥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핵심 필터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혈류가 나올 수 있다. 이 환자분처럼 건강검진에서 단순히 혈류만 나오고 증상이 전혀 없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혈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뭐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아서 환자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사구체 신염의 아주 초창기 단계 때 이런 혈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혈류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분들은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지 정밀관 검사를 필요하고 신장 초음파라든지 모양을 통해서 어떤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문제가 심해진다면 또 조직 검사까지 해서 사구체 신염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혈류의 원인을 찾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소변 검사로 요로 감염 등의 비뇨기계 질환을 비롯해 내분비 질환과 대사성 질환은 물론 전해질 이상 등 각종 질환의 선별 검사로 이용되는 매우 중요한 검사다. 이 밖에도 혈액 검사나 신장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방광 내시경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량의 단백뇨가 동반된 경우에는 신장 질환을 찾기 위한 신장 조직 검사를 고려할 수도 있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예전에 비해서 소변을 볼 때 거품량이 좀 많아져서 네.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혹시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당뇨는 따로 앓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요즘 헬스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걸 먹고 나서 저녁에 많이 먹고 나서 아침에 소변을 볼 때 좀 거품료가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요 혹시? 평상시보다 고기를 먹고 한 날은 더 많이 거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변을 보고 난 후 거품이 사라지지 않거나 거품의 양이 많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몸속 단백질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올 때 거품료가 나올 수 있으며 당뇨병이나 사구체 신염, 고혈압에 의한 신장 합병증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환자분은 거품료가 좀 나오고 또 거품료가 좀 요즘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방문하셨는데요. 사실 거품료가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분들을 검사를 하게 되면 실제 단백질이 없어도 거품료가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좀 안심하고 보내드릴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나오다가 갑자기 좀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장병이 새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료가 나오더라도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또 거품 자체가 금방 없어지느냐, 거품이 오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오래 남아있으면 신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변 이상이 생기면 원인 질환을 찾고 치료 또한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혈류가 보일 경우 요로 감염이나 사구체 신염이 원인이면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요로 결석이나 요로계 종양이 원인이면 시술이나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단백뇨 또한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지만 저단백 식이요법과 혈압 조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장은 한 90% 나빠질 정도까지 특별히 이렇게 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이 있기 아주 초창기에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상이 나타나는 뭐 혈뇨나 단백뇨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원인들을 밝혀내면 우리 신장이 많이 망가지는 이런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어서 간단한 소변 검사지만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 이상은 여러 가지 질환의 중요한 지표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들을 일찍 발견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 서둘러 병원을 찾으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소변 이상. 발견되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구체성 혈뇨의 원인 질환도 설명해 주시죠. 네. 사구체성 혈뇨는 생각보다 질환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원발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병 자체가 갑자기 신장 자체에 생기는 그런 아이제 신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 또 속발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그래서 다른 병들이 우리 몸에 있으면 특히 루푸스라든지 혈관염이라든지 자반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어디든지 핏줄이 있는 경우에는 다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신장 자체가 핏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약물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 생기는 이런 약물 유방성, 특히 진통제 같은 것들이 이런 혈뇨를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되고 또 유전적으로 얇은 기저막 질환이라든지 알포트증후군 같은 이런 가족성 사구체 질환이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구체성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진단법이 있을까요? 비사구체성 경우에는 아까 전에 CT처럼 이렇게 모양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 해서 진단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사구체성의 경우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장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세포를 얻어내서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등 쪽을 이용해서 가느다란 침을 통해서 신장의 일부의 조직을 우리가 얻어내게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현미경, 여러 가지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제 전자현미경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이 질환군이 이제 사구체 신염인데 2만 배에서 약 10만 배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 샘플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혈관의 모양입니다. 혈관이 이만큼 아까 전에 보였던 작은 혈관이 크게 확대가 되고
이 혈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랑 모양들이 어떤 방식으로 망가졌고 어떤 방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어떤 것들인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자, 이 사구체성 원인 질환 중에 눈여겨봐야 할 질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네.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질환 중에 특히 혈뇨를 동반하는 질환 중에 IgA 신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IgA라는 게 결국 항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그런 글로불린에 있는 항체가 그중에 이제 A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처럼 원래는 항체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겹친 모양을 이제 Ig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감기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몸의 점막에서 많이 분비가 돼서 이런 바이러스나 균을 다 없애는 아주 중요한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항체를 생성할 때 비정상적인 항체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항체가 생겼는데 그 항체가 온전한 항체가 아니고 좀 잘못된 비정상적인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피를 돌아다니다가 사고체에서 피가 걸러질 때 사고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IgA 신증이 우리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방률의 경우에는 전체 사고체 질환의 한 40%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흔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잘 생기고 특히 중요한 거는 10대, 20대 주로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병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이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병이 또 심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 쪽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잘 생기고 주로 남자에 주로 잘 생기게 됩니다. 또 가족들 중에서도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계속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면 자식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IgA 신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10대, 20대 비교적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더 빨리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IgA 신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처음에 사고체 질환은 별로 증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네. 이 IgA 신증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물어보는 게 감기를 평소에 자주 앓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감기를 앓고 하루 이틀 후에 발생하는 유관적으로 혈뇨가 생기는데 이건 사고체성이기 때문에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소변을 아침에 봤는데 이 콜라색으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간장색으로 까맣게 굉장히 걱정이 되죠. 놀라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 감기를 앓고 있을 때 우리 몸에 항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 정상적이지 않은 항체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감기를 앓고 콜라색 소변을 봤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사고체 신염일 경우가 많고요. 또 단백뇨가 또 생기는 경우에 검사를 했는데 혈뇨도 있고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도 IgA 신증의 증상이 30~40% 나오게 되고 또 갑작스럽게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갑자기 부종이 생기고 소변이 빨갛게 나오고 그다음에 신장이 망가져서 입원해서 나중에 투석까지 연결해서 평생 투석을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IgA 신증일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뇨가 나왔을 때의 원인 질환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단백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백뇨라고 하면 주변에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단백뇨가 소변에서 나왔다더라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단백뇨가 정확하게 뭘까요? 네, 단백뇨라면 말 그대로 이 소변에 이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건데 하루에 한 150mg, 알부민일 경우 30mg 이상이 빠져나올 경우에 단백뇨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서 한 100mg이나 한 20mg 정도는 정상으로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상 콩팥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운동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피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돌고 이 신장에 걸르는 힘이 굉장히 많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단백뇨가 안 나오는 경우에도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발열이 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도 신장으로 많은 이런 이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장 혈관에 일시적으로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백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흔히 단백뇨가 거품뇨랑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단백뇨가 생기고 큰일 난 거 아니냐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은 정상으로 나오고 거품은 단백뇨와 상관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품뇨가 나오는 것이 단백뇨를 이제 검사를 해야지만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단백뇨가 정말로 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품뇨가 있다고 해서 이건 그냥 괜찮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거품뇨 자체가 좀 양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이게 점점 좀 심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백뇨 발견은 혈뇨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약 한 5% 정도가 성인 검진에 생기고 학생들 경우에는 약 1.5에서 3% 정도가 생기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뇨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에 있는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또 성인에 가장 많은 거는 당뇨병의 합병증이 이런 단백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발견하는 그런 이 이유로서 단백뇨의 발견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의 질환에 아주 초기 단계 때 이런 단백뇨가 생기게 됩니다. 거품이 심해지거나 어떤 사람이 심해지거나 할 경우에는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당뇨병을 내가 한 10년 정도 알았다, 또 고혈압을 한 10년 정도 알았다 그럴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당뇨에 있는 혈당이라든지 혈압에 있는 압력 때문에 이 신장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단백질을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혈관이 망가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장에 있는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아니면 뇌의 혈관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과도 비례하는 그런 중요한 또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단백뇨를 치료하려면 결국은 당뇨랑 혈압이 있는 분들은 원인 질환인 당뇨와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백뇨가 있는 신장 질환일 경우에는 각 신장 질환에 따라서 면역 억제 요법을 쓰거나 혈압약을 쓰거나 해서 단백뇨를 줄이는 치료를 해야지 단백뇨에 관련된 질환이 더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단백뇨의 원인 질환으로 당뇨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당뇨가 있을 때 소변이 대체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다른 건 전혀 안 나오는데 당만 빠져나온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만 빠져나오면 그게 당뇨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거의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혈당이 높아지면은 결국 피에 있는 혈당이 높아지면 피를 걸러내니까 당이 자꾸 빠져나오니까 소변에서 자꾸 이게 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당뇨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혈액에 소변의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살이 또 빠지고 그래서 당뇨 환자가 되면은 체중이 갑자기 주는데 소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럴 경우에 내가 당이 높아지지 않았나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최근에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은 뭐냐면 당이 흡수가 될 때 신장으로 이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왜냐면 당도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몸에 재흡수를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막게 되면 당이 많은 사람들은 당을 일부를 소변으로 버리게 되면 우리 몸 전체의 당이 줄어드니까 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변으로 당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뇨약을 먹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당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큰일이 아니고 약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혈뇨와 단백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밖에도 다른 소변 이상이 있을까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잘 생기는 그런 소변이 세균뇨, 녹뇨, 특히 요로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방광염과 요도염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하부 요로 질환이라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볼 때 좀 아프시기도 하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요로염과 신우신염은 이제 그런 방광염에 있는 균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타고 올라와서 신장에 이제 균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면 열이 심하게 나고 한 40도 이상 열이 나고 막 춥고 떨리는 증상이 새벽에 잘 생기고 옆구리가 굉장히 쑤시고 아프는 증상이 잘 생기게 돼서 병원 입원도 하시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할 경우에 소변에 균이 있다고 될 경우에는 균이 어떤 균인지 우리가 밝혀지는 소변 배양 검사를 통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이렇게 이 시험지에 있는 이런 특수한 이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묻히게 되면 균이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균이 자라게 돼서 그 균이 어떤 균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항생제를 써야지 그 균을 죽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돼서 정확한 치료를 받게 되죠.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변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소변 이상에 대한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왔을 때 방치하면 만성 콩팥병으로 번질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약간 세모죠, 세모. 세모, 네, 네. 왜냐면은 거품료가 있다고 전부 다 단백뇨가 있다고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품료가 만약에 단백뇨가 원인이면 단백뇨는 만성 신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거품료만 있는 분들은 단백뇨가 없다면 신장병이 생기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단백뇨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이렇게 평소에 생겼다가 또 금방 없어지거나 네. 아니면은 생기는 자체가 뭐 일정 양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점점 많아지면서 변기를 가득 채우는 정도의 그런 양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파악하셔서 병원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질문은 단백뇨의 거품과 관련한 건데요. 앞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뇨의 거품은 양이 많고 쉽게 가라앉지도 않는다.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5m 5. 네. 네. 단백뇨가 실제로 단백뇨 거품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있는 계면 활성 성분이 나와서 소변에 이렇게 거품이 나온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거품이 나왔다가 볼록볼록 금방 또 터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거품료다. 그래서 단백뇨가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실제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비누 풀어놓은 것처럼 물이 막 거품이 계속 있으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병적인 거품료구나 생각해서 거품이 있는 경우에는 좀 한동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이 사라지면은 좀 다행인데 거품이 좀 계속 있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검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변 이상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후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나오는 소변만 색이 이상합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사실 소변 이상이 그렇게 하루에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오후엔 괜찮은데 아침에만 소변색이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아침에 소변이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신장에 있는 일들을 반영하게 되는데 한 8시간 정도 수면 중에는 우리가 소변을 일부러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방광에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에서 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낮일 경우에는 우리가 물도 많이 마시고 또 뭐 운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신장의 일을 다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소변색이 이상하다고 하면 신장에 병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에 많이 과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탈수가 심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평소에 충분한 일상적인 식사를 하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색이 좀 진하거나 소변색이 예전하고 다르다 할 경우에는 혈이 섞여 있든지 아니면 세균이 섞여 있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네, 지인이 얼마 전 사구체 신장염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질환도 암처럼 1기, 2기 이렇게 진행하는 단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이라고 하면 가장 두려운 게 보통 1에서 4기 중에 이렇게 3, 4기로 갈수록 생존율이 떨어져서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네네. 사구체 신장염이라는 질환도 암처럼 진행 단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진행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진행 단계를 어떻게 아냐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전체 이렇게 사구체 모양, 동그란 공 모양의 반 정도가 나빠졌느냐, 아니면 반이 넘느냐, 또 전체가 다 나빠졌느냐에 따라서 길을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이 신장의 모양이 안에 있는 모양이 변한 게 심하면 심할수록 증상도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소변 이상뿐만 아니라 혈액에서도
이 노폐물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요독증이도 생기게 돼서 신장의 기능 나빠지게 돼서 만성 신부전 뭐 3기, 4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성 신부전 3기, 4기, 5기가 되면 거의 투석을 해야 될 그 단계이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를 통해서 또 초음파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런 혈뇨나 단백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약을 쓰고 또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고 내가 주의할 걸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나왔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검사를 쭉 진행하시면 자기 병을 확실히 알게 돼야지 더 잘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변 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소변이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요. 몸의 영양 상태부터 비뇨기 질환, 신장 질환까지 소변에 이상이 있다면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병원을 찾거나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